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우리 한국 전쟁이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시작됐을 때 참 그때 당시에 그 유엔의 결정이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이 됐어요. 저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현대전에서 많이 교훈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디스커션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주일 만에 유엔의 한국 참전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사가 안 되고 비록 분단이 됐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저는 생존한다고 쭉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24일 일어났을 때 참 그 많은 우리 그 자유세계 이런 국가들의 지원이 굉장히 늦었어요. 다행히 우크라이나 군대가 참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의 점령을 갖다가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다행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계속 토론과 주저함 속에서 이 중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초창기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많이 유지가 됐고 또 기타 다른 나라. 근데 유달리 독일의 경우, 제가 사는 독일의 경우가 그렇게 무기 공급이 늦었어요. 근데 지난주 2개월이 지난주에 중무기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 유럽에서의 중심 국가인 독일이 이렇게 늦다 보니까 자연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지 않나.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독일에서 이제 게파드 전차라든가 또 레오파드 또 기타 요 근래 전화 유탄포 같은 무기를 지금 제공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제 스톨텐베르 나토 그 총석이 말대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왜 특별히 독일이 이런 그 중무기를 공급하는 데 늦었는가. 그 1차적으로 3인당 계통의 그 평화정책이라던가 또는 3인당 내에 여러 가지 평화 구축을 위한 이런 그 중진 그 멤버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그 노스트림 2라 해가지고 많이 그 3인당 계통 사람들이 개입이 됐어요. 또 그리고 전형적으로 독일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토론 과정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기 공급을 늦게 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중무기 공급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독일의 전차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진입이 되면은 일대 전쟁의 전환이 가져오지 않겠는가. 게파드라든가 레오파드라든가 또는 뭡니까 이게 마다라든가 그리고 요 근래 전차 유탄포 이것이 굉장히 무력의 그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고 앞으로 기타 서방 세계 지원도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이 많은 전차 유형들이 들어갔을 때 일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의 전환이 오지 않겠나. 여하튼 한국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초창기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유지를 못했더라면 금방 우크라이나는 전부 러시아에 의해서 망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국전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처음에는 인민군이 나와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중공군이 나와서도 실패를 했어요. 자기들의 전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전에 승리할 수 없다고 보니까 당시에 그 소련 말리크 유엔 대사가 딱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휴전회담을 제기했습니다. 말리크 대사라고 알려졌는데 그들이 힘이 있었더라면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 힘이 모자라니까 결국 휴전회담을 제기했는데요. 그 우리가 한국전쟁사를 보노라면 그들은 휴전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유엔군은 휴전을 원했어요. 그 유엔의 입장 더 이상 희생을 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저쪽은 자기들이 전력으로 부족하니까 휴전을 필요로 한 거야.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포기 안 할 건데 이쪽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양보를 한 거죠. 그게 자유세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약점이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우세할 때는 공격해서 나가야죠. 그랬더니 우리도 벌써 통일이 되는데 그때 당시 유엔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3%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결국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됐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이 전쟁은 푸틴의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푸틴 개인의 전쟁이에요. 자기의 야망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에 여러 무기가 자유세계로부터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공격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공격의 자세로 나가면서 심지어는 2014년에 그 합병됐던 이런 크림반도까지도 우크라이나 영토로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격의 힘으로 나갈 때, 그때 푸틴은 자기들이 휴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공세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휴전을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한국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교훈이, 하나는 전쟁에 나왔을 때 이 결정 과정에서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이 독재 국가가 추진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자신이 있으니 절대로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질 가능성이 있을 때만이 그들이 휴전 혹은 종전을 한다는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우방국이, 특히 우크라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특히 군부들이 알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어린애들, 부인애들, 문화시설들, 도시 건물들 가차없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비단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이 중국으로, 대만으로, 우리나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우크라이나 혼자만의 사태가 아니고 이 자유세계대 저런 독재세계의 관계,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이번 이 전쟁의 성격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선이 이기도록 도와줘야 되고, 앞으로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교훈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 상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